네, 오늘 제가 금호미술관에 왔습니다. 금호미술관 지금 네 작가의 개인전이 전층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B1인데요. 여기 이동환 선생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생님의 판화 작품과 한국화 작품이 양쪽으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동환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 판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선생님 이 판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어떤 이형 선생님의 독립운동과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의 판화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원래는 한국화 전공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목판화를 6년 전에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인물들이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이회영 선생님 가문은 그 개인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민초들의 어려운 상황들이나 사건 사고들을 전체 통사적인 개념으로 네. 목판화를 한 200여 점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기 처음에 그 장준하 선생님의 어떤 판화를 했었던 거가 아까 저기 보니까 그거의 어떤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네. 지나갔지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 6년 전 어느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점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쓰셨던 그 돌베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감동스러웠죠, 돌베개라는 책이. 그때 당시 장준하 선생님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네. 그래서 책을 다 덮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서 네. 그것을 그냥 한 판 한 판 시작했던 게 칼로 새긴 장준하 시리즈로서 네. 그것도 한 150점 정도를 팔화를 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네.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후속작으로 칼로 새긴 이회영 선생님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 판화가 거의 지금 목판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런 작업의 어떤 과정, 이것이 이렇게 지금 전시장에서 보여주니까 그 어떤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람객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혜영 선생님이고요. 그 가족, 형제들이 최근에도 또 많이 이렇게 평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제가 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혜영 독립운동가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워낙 유명한 가문도 워낙 유명한 형제분들인데, 네네. 육형제 회동이라는 이 장면이 가장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네네. 경술무치를 당하고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돼서 네. 이 형제분들이 네. 만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만주로 떠나게 되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네. 지금 시가로 거의 뭐 2천억 넘는 돈을 네. 몰아서 서간도로 이주한 다음에 네. 저쪽에 보이시는 네. 그 둘째 형님인 이석영 선생님 네. 돈으로 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가문이고,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네. 아주 활개를 띠고 방향을 네. 잡아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 지금 판화 작품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여기 종이 위에 찍은 게 아니고요. 어떤 천에 찍은 거를 또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판화, 목판화 하면 주로 이제 종이 위에 찍은 걸 봤는데, 이 종이 위에 찍는 것과 천과의 어떤 장단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물론 종이에 아주 강하게 찍으면 그게 하나의 작품 속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네. 저는 이번에 이걸 계획하면서 하나의 큰 거대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역사적인 흐름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네. 바람 흔적을 좀 넣고 싶었었어요. 예, 예. 그럴 때 이 천에다 찍은 작품이 네. 글씨에 좀 바람에 흔들리고 네네.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네. 바람에 그러니까 천에다 찍었고 네. 물론 종이에다 찍은 것보다야 무슨 채도랑 농도가 좀 흐릿하겠지만은 네. 훨씬 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살이라고 해야 될까? 네. 네. 백이민족이 지니는 여러 가지 감수성들이 예, 예.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아서 네. 훨씬 저한테 잘 맞는 작업이었던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작품 하나하나에 그 밑에 또 글과 어떤 내용, 이 스토리를 읽게 되면 정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아는 우리 이런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눈에 머무른 거가 지붕 위에 올라간 강주룡인가요? 예. 저기에 보면 지금 을밀대라는 현판이 있고 그 위에 어떤 여성이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이건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무당 이혜영 선생님 이야기를 쭉 끌고 가다 보니까 네. 난 그게 이혜영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한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겪어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공부하게 됐었어요. 네네. 공부하는 과정에 저 강주룡이라는 인물을 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네. 흑백사진에 조그마한 흑백사진에 비춰졌던 강주룡의 모습이 네. 을밀대 지붕 위에 이렇게 쪼그랗게 앉아있는 조선의 여인으로만 비춰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 강주룡 녀석이 저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된 사건이 네. 임금투쟁이었거든요. 네. 내 돈을 내놔라 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또 구호를 외쳤을 건데 네.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연약한 조선의 여성의 모습으로만 비춰진 것 같아서 네. 5분 전에 혹시 저 강주룡이라는 분이 네. 구호를 외치고 네. 임금투쟁을 하는 것이 생생하게 전달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저 강주룡 여성분을 을밀대에서 우뚝 세워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찍힌 목파나 작품도 있지만 목판의 어떤 원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더 어떤 리얼리티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작품은 어떠한 작품이죠? 이것은 저희 민족이 겪어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좀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인데요. 네. 실제로 경솔국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일장기가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한테는 감춰주고 싶은 아픈 역사지만은 이렇게 판화로 강하게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장면을 택했고 네. 밑에 이 장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여러 군료 관료들이 정복자들의 모습이 담긴 기념 사진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두 가지를 오버랩 시켜서 좀 슬픈 역사 같은 느낌을 주고자 이렇게 원판에 새기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작품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안부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이미지가 있고요. 그 이미지가 조금 더 확장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위안부 문제 할머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구상을 하다가 네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창의해서 하는 것보다 네. 할머니들의 절절한 그 사연이 담겨져 있는 자료집을 보다가 네. 김순덕 할머니의 이 작품을 보게 됐어요. 네네. 봄날에 그냥 느닷없이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을 진솔하게 네. 그린 것을 제가 그대로 좀 모각을 했었고 네네. 거기에 조금 드러나지 않은 일본군의 모습을 좀 괴물스럽게 표현을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죽음에 이르는 할머니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처럼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쪽 전시장은 이번에 이동환 선생님의 고래 뱃속 그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알려주시죠. 제목 자체는 고래 뱃속인데요. 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세상이 고래 뱃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고래 뱃속 이미지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피노키오 동화 속을 연상하게끔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네. 상상을 하게 됐는데, 네. 생선의 비린내, 부패한 생선의 비린내 또는 네. 산업 폐기물, 네. 내지는 플라스틱, 찌꺼기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고래 뱃속에서 마치 고래의 숨구멍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 듯한 그 모습만 기다리고 있는 아마 현대인의 모습을 거기 안에서 발견했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런 폐허 속에 나자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과 여러 네. 가지 산업 폐기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싶어서 고래 네. 뱃속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걸려있는 작품이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다 고래 뱃속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이미지인가요? 꼭 사실적인 의미의 고래 뱃속은 아니고 네네. 약간 폐허 속에 있고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듯한 사람들, 네. 아니면 저 상단부에 있는 창을 통해 맑게 들어오는 밝은 빛, 이런 것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적인 네. 풍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번 전시 이렇게 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선생님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한국화 쪽으로만 작품 발표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판화를 하는 계기로 네. 여러 매체를 좀 통해서 네. 제가 꿈꿔왔던 세상, 아니면 네. 제가 상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담아내는 공부를 하고 네.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거 내작 연작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작품이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이건 크기가 몇 호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장면당 한 200호 정도 크기여서 네. 제가 전체가 몇 호인지는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워낙 이 지금 작품 자체가 대작이라 이 전시장에서도 이게 좀 천정이 낮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네, 이상 금호미술관 이동환 선생님의 전시장에서 또 파나와 선생님의 고래뱃속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